있습니다. 자, 늘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허 대표인데 허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자,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그 뒤에 허경영 대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2%. 자, 하나 더 보시죠. 자, 홍준표 후보랑 비교를 해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는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허경영 대표입니다. 2.2%를 지금 획득했다고 합니다. 지지율에서. 자, 허 대표가 자신이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얻은 득표율이 1.07이었습니다. 뭐 지지율이긴 하지만 득표율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2배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면 최단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허경영 후보, 이제 뭐 예비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후보라고 지칭을 하겠는데, 허경영 후보가 이제까지 제일 처음에 벌써 3번째 도전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허황된 공약이다라고 당황스럽다 뭐 이런 반응이었죠. 썼는데,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고 나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어떤 그 복지 분야에서 어떤 취지가 비슷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다뤘지만은 그 허경영 후보의 이번 공약들을 보면 네. 뭐 증권거래세 폐지라든지 공매도 폐지 뭐 이런 그 지금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많이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현실감 있는 공약들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뭐 1억을 준다거나 뭐 월 150만 원씩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약간 허황될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뭐 아주 허황되지 않은 뭐 그 공약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어찌 보면 허경영 후보를 예전부터 주시해왔던 어떤 그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계속 그런 유효한 어떤 지지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지가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거 전략에서 보면 선거 전략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유권자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 벌써 3번 도전했고요. 네. 항상 똑같은 공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내가 되면 이제 뭐 많이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좀 현실감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이렇기 때문에 조금 공약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호의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경영 대표도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제 강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호감도를 본 조사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프로테이가 높아지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조금씩 돌아가겠죠. 근데 지금 4.5% 나왔다는 건 적은 거 아닙니다. 저기 올라왔다는 건 이미 비행기 트랩을 올라탄 거야. 비행기 트랩을 올라타면 어떻게 되죠? 상승 기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상승 기류를 우리가 한문어로는 뭐라고 해? 성성장구. 그냥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성성장구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자, 승승장구할 것이다. 본인은 상승기로 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신 교수님. 제가 메시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네. 정치 분야에서 메시지 가장 잘 먹히는 건 뭐냐? 일관성과 반복입니다. 그러면 뭐 그러면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본인이 이제 이재명 후보 지금 그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이재명은 합리다잖아요. 네. 이 허경영 대표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다 허경영을 흉내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계속적인 반복이 된다 그러면 허경영 후보 굉장히 지금 뭐 유의미한 지지율보다는 전 나중에 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자기 브랜드는 확실하게 정착시킬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허경영 대표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저렇게 약간 희화화된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그건 네. 좀 과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경영 대표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김동연 안철수 제3지대 토론회도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까지 했습니다. 뭐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사실 저는 좀 비판을 하자면은 김동연, 안철수 그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정치의 영역이면은 허경영 후보는 사실 정치의 영역이라보다는 예능의 영역이 더 가깝기 때문에 장르가 합쳐질 수는 없죠. 장르가 네. 합쳐질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이제 허경영 후보가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온 가운데서 뭔가 속아 뒷걸음 치다가 쥐잡듯이 이게 몇 개 얻어 걸린 게 사실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정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허경영 후보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은 정치라는 과정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아이디어만 있는 거거든요. 결국 월에 얼마를 준다라는 것이 얼마를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여야가 협상을 하고 그 안에 지난한 과정들이 있는 것인데 그걸 다 빼놓고 100만 원만 주겠다. 결과는 맞출 수 있죠. 하지만은 허경영 후보가 이야기하는 내용에는 정치라는 과정이 빠져 있고 행정이라는 과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소위 말하는 제3지대라는 형식으로 허경영 후보와 나머지 후보들이 연대할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세상에 도둑들이 많아서 이 도둑들에게 돈을 다 거두면 다 우리가 100%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뭐 그 부분도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는 좀 동떨어져 있긴 하죠. 어쨌든 자 지지율은 2.2% 나왔다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호감도 조사에서는 최단희 변호사는 앞서 허경영 씨의 그 영상에서도 확인했지만 안철수 대표보다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약으로 본 호감도와 관련된 조사인데 이 호감도에서 허경영 후보가 4.5%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라고 한 안철수 후보가 2.3%예요. 네. 그러니까 공약으로 봤을 때 호감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허경영 후보도 자기가 이제 차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본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약으로 본 호감도에서 허경영 후보가 높게 나왔다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다른 후보들이 이거를 조금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약에 대해서만큼은 허경영 후보가 하는 얘기가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는 안 하겠지만 그거의 2배, 그러니까 2%보다 2배를 호감도는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허경영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집행 가능성이 없는 공약일 수는 있지만 어떤 것들을 유권자들이 원하는지 이런 건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4.10%, 허경영 4.5%, 안철수 2.3%.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오차범위 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물 넘어가시죠.